여기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나요? 몰라. 뭐 땅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땅을 산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들끼리 뭐 모여서 속았네. 어쩌네 하는 거 보니까 사기꾼들한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경매 물건을 꽤 오랫동안 분석해 왔는데요. 분석을 하고 출구 전략을 짜다 보면 좀 이상한 물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상함하고 찜찜함이 누군가에게는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물건을 유심히 봅니다. 또 여러 면에 있어서 다각도로 조사도 좀 하고요. 그런 물건이 눈에 띄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물건을 잘 보시면 경매 사기 비슷한 함정을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0평도 안 되는 지목이 도로인 물건이 감정가의 몇천 프로의 낙찰이 돼서 또 미납하고 2억, 3억에 낙찰된다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대체 이런 물건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경매에 나오는 것인지, 또 누가 이렇게 몇천 프로의 낙찰을 받는 것인지 그 사정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누군가를 눈탱이 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누군가는 꼭 이런 물건에 당하더라고요. 안 당하면 좋은데 당하려면 너무나 순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가격에 현혹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쉽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항상 그게 문제죠. 그놈의 가격. 저기가 저 물건이네. 에이, 그냥 돌이 쌓아져 있는 도로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물건이 2억 넘게 낙찰되고 3억 넘게 낙찰되고 또 미납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물건이에요. 물건을 보지 말고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액 경매, 이건 뭐 소액도 아니죠. 소액으로 감정평가된 물건들은 초보자들이 눈여겨보고 또 쉽게 많이 봅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무나 무모하게 덤비게 되는 거죠. 자, 이 물건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8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건의 경매에 나올 때는 345만 원. 물건이 하나가 뭔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가 빠졌기 때문에 도로 9평만 감정평가 금액으로 남아서 345만 원. 이게 맞죠. 그런데 2억 4,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는 아이고, 감정가의 7,000%가 넘어요. 뭔가 이해관계인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전 물건의 가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지금 전에 있던 사람과 현재 인수를 받은 사람, 지금 이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보이지 않게 피해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3억 500만 원으로 8,800%에 낙찰됐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또 미납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경매를 조금 관심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아, 이거 시간 끌기구나. 낙찰 가격에 비해서 보증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낮아요. 얼마든지 시간을 끌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금액이죠. 3억, 2억에 낙찰되는데 보증금이 1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입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2억에 낙찰하고 3억에 낙찰하는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돌담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다른 식으로 설계를 하죠. 소액 물건의 장점, 접근이 쉽다. 들어가는 자본금 대비해서 먹을 것이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잡이까지 등장을 합니다. 솔직히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단점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요. 초보자들은 저 345만 원이라고 하는 저 금액도 중요하지만
낙찰 가격이 2억이 넘었다, 3억이 넘었다. 이 부분에 그럼 나도 저렴하게 사면 저런 가격에 누가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경매 사기꾼들이 설계하기 아주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왜냐? 가격 착하고 한두 번 높은 가격에 낙찰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도 높게 낙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는 낙찰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이익을 내고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그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구 전략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행하고 나와야 하는 시기에 나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이 턱 막히게 되는 거죠. 제 경험상 이런 물건들은요, 꼭 엉뚱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본금이 적고 소액으로 낙찰이 가능하고 운이 좋으면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다? 장점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소액 경매는요,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 만큼 어떤 하자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이런 소액 물건은 자본금이 적으니까 손실을 감내하면서 경험한다? 저는 초보자에게 깨지면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비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손실은요, 부동산 초보자나 경험이 많은 고수나 모두 다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매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이 있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건을 분석하고 또 그 물건에 대한 출구 전략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도 쉽지 않은 선택지를 초보자들이 은근히 좋아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 물건도 현장 임장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 가격은 몇백만 원인데 낙찰 금액이 수억 원이에요. 그리고 미납했다. 여기에 현장을 몇몇은 다녀오고 또 몇몇은 경매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죠. 여기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나요? 몰라. 땅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땅을 산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들끼리 뭐 모여서 속았네. 어쩌네 하는 걸 보니까 사기꾼들한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요, 이 물건이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물건 자체는 시간을 끌기 위해 고의로 경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물건은 아무리 높게 낙찰해도 가치나 활용도를 보고 입찰하는 것이 아닌 경매 진행을 통한 합법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경매 사기에 경매 물건이 매개체로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저렴하게 낙찰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당해요.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렴하게만 낙찰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조금 이익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내가 경매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그 경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좀 맡겨봐. 아니야, 이 물건 낙찰하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진짜 달콤한 유혹이죠. 이런 이야기가 초보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꽤 있어요. 이미 낙찰된 가격이 후덜덜 하잖아요. 이런 것에 사기 비슷하게 당한 사람들을 제가 꽤 여럿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사기 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같은 경우에는요, 쪽팔려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본인 혼자만 당한 것 같죠? 아니에요. 본인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소액이다 보니까 여럿이 당해요. 자기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을 뿐이지 이미 당한 사람은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기꾼 입장에서 살짝 돌아가 보면 이런 물건은 진짜 땡큐예요. 금액이 작으니까 누가 신고도 잘 안 해요. 또 신고한다고 한들 작은 금액으로 사기를 치다 보니까 당한 사람은 여럿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물어줘야 될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박리담회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신고 위험도 낮은 안전성까지 갖춘 물건이다 보니까 이런 물건은 오히려 높게 낙찰되면 낙찰될수록 초보 투자자나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빠져들기 아주 쉽게 되는 거죠. 또 잘 아는 사람이나 친인척이 말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어설프게 경매 지식을 접하거나 싸게 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일에 종종 걸려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경매를 분석하고 출구 전략을 설계하는 것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물건은 어떻게 설계할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초보자들에게는요, 투자 금액이 크고 작고 그게 아니라 낙찰 이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가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안목과 지식을 조금 더 쌓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이익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동산 경매는요, 이미 그 자체로 손실이에요. 경험이 좀 쌓여가고 기본기가 좀 탄탄해질수록 가격이 주는 유혹을 조금 떨쳐내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험도 쌓아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데 쉽게 얻는 이익, 그리고 남들이 이게 괜찮다더라 하는 그런 호의는요, 이 바닥에서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내가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익으로 돌아오겠어요.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소액 경매,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해결 그 자체까지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경매에 관해서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잊지 말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되기는 되더라고요.